통일 말자, 통일을 하지 말자.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사실 임종석 전 실장 하면은 상징이 통일 얘기를 강하게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요. 어제 통일 말자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를 더합니다. 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통일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 맙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국가, 우리와 북한 각각 국가로 인정 뭐 받아들입시다 이거잖아요. 통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골자가. 그런데요, 임종석 전 실장은 과거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우리 헌법엔 통일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네, 그럼 이거 맞습니다. 헌법하고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상에 있는 이 법이 헌법이거든요. 예. 헌법을 우리가 수호를 하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이제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탈북민을 우리 국적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 4조에서는 또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3조와 4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발언 자체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자체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다. 좀 그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점이거든요. 일단 이거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라고 했는데 통일하지 말자고요?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과거 했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거든요. 뭐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확 바뀐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이 또 이걸 주목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북한 김정은 뭔가 얘기를 꺼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북한에서 통일 이거 삭제 필요 없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두 국가 체제로 간다라고 있어요. 이른바 두 국가론입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미래 반응을 좀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인데요. 임종석 전 시장 발언 이해가 안 간다. 통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친북, 종북에 이어 김정은 따르는 종은이라는 듣기 싫은 파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센데요, 비판이. 최영철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시장의 저 바뀐 입장. 아니, 전병헌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 그 첫 정무수석이고 예. 그리고 정무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이 임종석 실장인데 저렇게 얘기. 그렇습니다.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만큼 전병헌 대표 생각으로는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거겠죠. 이게 뭐 헌법 3조 그리고 헌법 4조 아까 우리 이경민 변호사님도 헌법 3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우리 재헌헌법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임시정부 헌법부터 있었던 겁니다. 임시정부 헌법 3조의 영토 규정이 있습니다. 구한국 영토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를 법통을 우리 정부가 계속 이어왔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예. 그러한 해괴망측한 사실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현행 헌법도 3조 4조에 명확하게 통일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저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예, 그 공식 자리, 석상에서 그 자리였는데. 학자 자격도 아닌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분이 저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이고 북한이 하는 선전선동에 말려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가자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 통일 뭐 삭제하자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북한도 저기에 또다시 선전할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찬동을 했다. 남한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찬동을 하고 찬성을 하니 이 말이 얼마나 옳은 것이냐. 이렇게 김정은의 말을 합리화시켜주고 더욱더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분석하기에는 김정은이 이렇게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갖고 나오고 통일을 포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김일성과 김정은의 위협이었던 통일 지향을 할 수가 없으니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반헌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북을 넘어서 정말 김정은을 추앙하는 종언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발언했던 저 자리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학자가 저런 주장을 하면은 옳아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너무 빨리 가면은 안 돼요. 교류 협력, 평화 이것이 햇볕 정책이고 너무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결의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주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뭡니까 이게?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통일에 대한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전 통일 말자 이 말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나머지 이제 정동영 의원이 비판하는 것은 통일 말자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감을 토해내는 것이죠. 근데 임종석 실장을 보면 통일 말자는 이건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국가론을 가지고 김정은의 종훈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미래의 전병헌 뭐 대표라든지 나머지 국민의힘 이런 여러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태동됐던 민족공대 통일체 방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최종 3단계는 한 국가로 되는 통일론입니다. 근데 2단계론에서 두 국가론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예전에 북한은 고려연방제, 우리 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남북연합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결국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국가론이 북한에서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요. 민족통일 공동체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에 지시를 했을 때 용역보고서에도 이미 두 국가론이 스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임종석 실장을 북한을 추종한다.
이게 얼마나 좀 무지한 소리인지라는 것을 한번 책을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임종훈 실장이 얘기했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을 본인의 아젠다로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벌써 들썩이는 거 보면 좀 반은 성공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발전하는 것은 내심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화가 사라졌다. 평화도 없는데 무슨 통일이냐 이 얘기를 애들로서 한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통일 독트린, 흡수 통일, 북진 통일 이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박정희 시대에도 최소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선평화 후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커녕 뭐 지금 긴장만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이런 식으로 아예 기대도 못할 바에는 두 국가론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해보자. 저는 그 아젠다로 봐야지 이거는 무슨 종북몰이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얕은 통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반응을 보면 사실 야권에서 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뭐 그래서 약간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고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